안녕하세요. 흑우 탈출 프로젝트 제2화 가성비 스마트폰을 찾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크 유튜버 겸 I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BPD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성비를 중시하고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테크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이미 다 알고 오셨죠? 네, 알고 있었죠. 요즘 스마트폰 가격대가 정말 다양해요. 뭐 중국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하고, 뭐 아이폰 작년에 나온 10S Max는 뭐 얼마였죠? 제일 비싼 최대 요금이? 비싼 게 200 갈 뻔했죠. 네, 네. 190만 원대까지 시작은 한 나오면서 150.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얼마 전에 이제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0만 원 이하 스마트폰, 즉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품을 조금 준비했어요. 아, 좋고. 뭐냐면 밑에 스케치북이 하나씩 있는데 뭘 적으면 되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스마트폰은 과연 얼마까지 내가 용인해 줄 수 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일단 적어주시면 됩니다. 색깔 골라가시죠.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를 향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짠. 저는 뭐 40만 원을 적었고, 저는 옆에 BPD님은 50만 원. 제가 45. 45만 원. 그러면 4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제가 가장 타이트하게 적은 것 같고, BPD님이 좀 더 선심을 썼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편차가 그렇게 큰 편은 큰 아니에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근데 보급형에서 5만 원, 10만 원이면 그죠. 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각자가 생각하는 가격 안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아니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한 스마트폰을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 어떤 요소별로 최소한 이 요소는 이 정도 스펙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해상도 좀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FHD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상도는 FHD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에서 FHD의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이상의 QHD, 뭐 4K 이렇게 갔을 때는 느껴지는 체감도 좀 떨어지고, 트레이드 오프가 많잖아요. 배터리라는 게 너무 빨리 닳기도 하고, 그만큼 성능이 안 받쳐주면은 오히려 최적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FHD가 딱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FHD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고사양 스마트폰들을 보면 해상도가 더 높은 걸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정은 그거보다 한 단계 이렇게 낮게 설정돼 있어요. 근데 낮게 설정된 것도 모르고 우와 좋다 하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굳이 그런 스펙으로 안 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스펙까지 지원 안 하는 대신에 가격을 좀 더 낮춘 보급형 스마트폰이 전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FHD 스마트폰 정도면은 일반인들이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요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CPU, 뭐 AP긴 하죠. 프로세서에 대한 성능인데,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으면 좋겠다, 또는 뭐 아니면 예를 들어 한 2세대 전 프리미엄 스마트폰 정도는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사실 이제 가성비라고 저는 좀 봤을 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렴이를 뜻하는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 세 분께서 저 포함한 세 분의 테크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그 가격대를 봐도 저렴이를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성비는 그래도 지금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비 한 70%이 정도의 그런 사양이 나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스냅드래곤 660이라든지 뭐 그 정도의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고. 저도 금액을 적어 놓은 거 보면 45만 원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보급형 모델이 아니라 보급형보다는 약간 준 프리미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가격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따지면은 갤럭시 A 시리즈에 조금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 그런 모델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 포함되는데,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약간의 버벅이 입은 안드로이드 특성상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용하는 데는 부담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라 생각해서, 뭐 제품명을 언급한다면 비에르주님이 660, 제가 뭐 670, 뭐 그 정도 시리즈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이하 모델로 가게 되면 뭐 성능이 좀 부족한다는 게 체감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프로세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이제 메모리나 저장 공간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저는 메모리가
그래도 이제 여기가 40만 원에서 저는 이제 40만 원 적긴 했는데 45만 원, 50만 원까지 나왔는데 아무리 보급형 아니면 뭐 준프림이라고 해도 한 저는 4기가 정도는 메모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램인 거죠. 램이 그러니까 램이 한 4기가 사실 뭐 램보다 더 저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저장 공간인데 요즘 저장 공간이 한 저는 한 128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욕심인 것 같긴 한데 요즘 64기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맞나요? 네. 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 전에는 4기가면 되게 많은 거였었는데 점점 메모리에 상주되는 어플들이 많아지고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처음에는 몇몇 기능밖에 안 쓰다가 요즘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4기가 밑으로 되면은 정말 못 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기가면 프리미엄급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4기가라는 말이 그 시대에 맞는 보급 이런 게 느낌이 있어서 저도 4기가면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보급형 스마트폰 중에서는 SD 카드가 지원된다면 용량이 좀 적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량을 보려면 외장이 얼마나 확장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같고 만약에 외장 확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64 정도만 돼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성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램이 너무 적게 되면은 좀 멀티태스킹 하기에도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사후 지원을 얼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램은 일단은 기본 가성비라면은 최소 3기가에서 4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4기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가성비라고 불리는 그런 저희가 봤을 땐 가성비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가성비 스마트폰을 보면은 16기가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솔직히 이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아무리 SD 카드로 우리가 뭐 사진을 저장을 하고 앱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기본 앱에만 설치가 가능한 앱들도 있고 너무 불편한 사용성을 뭐 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임 설치하려고 그러면 게임만 3, 4기가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요즘 점점 이제 앱의 용량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뭐 SD 카드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32기가 이게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고 좀 더 크게 보면은 64기가 이게 가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메모리와 저장 공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면 구성품이라고 필수 구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꼭 뭐 번들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충전 케이블, 어댑터, 이어폰이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막 뭐 케이스 넣어주는 회사도 있고 심지어 이제 기본 필름까지 부착해 주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가격이 낮은 걸 찾다 보면 이런 걸 하나씩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구성품 중에서 최소한 이거 한두 개 정도는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 저는 케이스가 가장 저는 사실 이어폰보다 케이스를 먼저 찾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열었을 때 내가 박스를 열자마자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들어있나 제가 작업제를 많이 사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통신사 가서 사면 케이스 정도 하나씩 다 끼워주잖아요. 그런데 작업제를 많이 사는 입장에서는 케이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필름 자체적으로 붙어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게 주머니 이게 뭐 강화유리 고릴라 글래스 스크래치 경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그만 먼지 하나에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거든요. 먼지가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칼로 이렇게 하면은 스크래치가 안 나는데 작은 먼지 하나에 외관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게 이런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 받았을 때 완전히 깨끗한 그 상태 위에다가 뭔가 붙이고 싶은데 이게 실패하는 그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케이스보다도 기본 필름이 붙어있는 제품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도 뭔가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케이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나마 무난한 거는 약간 클리어 케이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10 시리즈는 다 케이스를 넣어줬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가성비 스마트폰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사실 둘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보면은 20만 원대, 30만 원대인데 케이스가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케이스, 그러니까요. 필름도 들어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다만 좀 어댑터를 넣을 때 예를 들면 퀵차지가 지원하는 제품 모델이면은 퀵차지를 지원하는 어댑터를 좀 넣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걸 넣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저가형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작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아이폰의 단점으로 꼽았던 부분이긴 해요. 그죠? 아니 무슨 퀵차지 지원은 그냥 100만 원도 아니고 훨씬 넘는 스마트폰에 그냥 5W짜리 일반 충전 어댑터 넣어줬잖아요. 애들은 아이패드도 그렇고 너무했어요 진짜 그런 거는. 그게 이제 플래그십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어느 제조사든 재고 소진의 그 이슈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알면 더 슬플 것 같아요. 애플은 뭔가 격이 안 맞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좀 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플 사랑하시죠? 그 밖의 요소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 이제 방수 방지, 뭐 폐의 기능, 뭐 오디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방수 방진이 들어간 모델이 저는 이제 40만 원, 50만 원, 45만 원 이하 있었나요? 잘 없어요. 이 가격대 찾으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정말 찾기 힘들지 않나요? Q9이 방수되는데 네. 얼마였죠? Q9이 59만 9천 원이 49만 9천 원이었나? 저도 잘 기억이 안 499였던 나는데.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네. BD님 가격이 살짝 걸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런 모델이 없었죠. 네, 그런 그렇죠. 거의 이 없다라고 가격대에 보면 방수 방지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폐의 기능이 최근에는 좀 빠졌다가 과거에는 보급형에서 최근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맞아요. 폐의 기능에 꼭 있어야 될까요? 가성비 스마트폰에서. 저는 가성비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급형이 아니라 준프리미엄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페이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성비 폰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서브로 쓰시는 분도 네. 있는데 어떻게 쓰든 간에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을 수 있다. 저는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방수 방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이렇게 가격을 조금 높게 잡은 것도 좀 있어요. 그 밖의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오디오 잠깐 얘기했었는데 특히 이제 LG가 사실 오디오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보급형 스마트폰, 그러니까 보급형 3, 40만 원대에서도 그렇죠. 하이파이 코드덱을 놓고 굉장히 강조하는데 뭐 있으면 좋은 요소긴 한데 이게 꼭 있어야 될까라는 의문을 항상 들었거든요.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음악을 들을 때는 하이파이 코드덱이 있고 없고 차이를 저는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못 느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은 저는 없애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커드덱이나 이런 게 유선으로 쓸 때는 좀 좋을 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어폰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궁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성비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네. 비싼 이어폰을 사진 않을 네. 텐데 가능만 하다면 그 금액대에 가능하다면 저는 쿼드덱 삭제하고 스테레오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스테레오는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 금액으로 가능할지는 제조사에서는 알겠죠. 단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 요소는 이 정도 기준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꿀단지 PD님께서 하나 빼먹으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거? 카메라. 아 우리 카메라를 셀카를 많이 안 찍으시나 보다. 큰일 날 뻔했네. 카메라 얘기를 안 했네. 카메라를 셀카 개수든 네. 뭐든 요즘 가성비의 핫 포인트는 카메라인데.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얘기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욕 먹을 뻔했네. 깜빡 잊고 넘어갈 뻔했던 카메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카메라에선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딴 것보다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또 셀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풍경도 담고 싶고 얼굴도 담고 싶을 때는 광각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명이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5명이서 단체 사진을 셀카로 찍는데 네 폰은 되고 내 폰은 안 돼. 이러면 이제 또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보급형인데 이렇게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최신 폰이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광각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듀얼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카메라만 있더라도 광각과 일반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감각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완전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 감각이랑 스테디캠이랑 뭔가 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각, 초광각을 크롭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테디캠을 찍을 때 또 보정을 해주는 이런 기술이 갤럭시 S10에도 들어갔고 또 최근에 저희가 잘 쓰지 못했던 이런 중국 스마트폰에도 네. 탑재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샤오미 Mi 9에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샤오미 Mi9이 제가 서브폰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가격이 사실 50만이 넘어가가지고 여기 말한 기준은 우리가 넘긴 했는데 일단 프리미엄 폰인데 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한 절반 정도 가격인데 기능 이름도 없어요. 그냥 EIS 자체로 그냥 딱 들어가 있는데 켜서 영상을 찍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흔들림 방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제조사들도 충분히 그냥 보급형에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카메라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셀카에 가장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셀카에 광각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카메라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많은 요소 중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라는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든 뭐 동물이든 뭐든 예뻐야 돼요. 스마트폰 딱 봤을 때 예뻐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이 기계들은 특히 이 공학적인 감성이 충만한 사람들은 높은 스펙만 봐도 그 스펙이 예쁨으로 보이긴 해요. 아 예뻐 보이는 스펙이다, 예쁘다 이꼴 성능 좋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되기도 했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화면 비율이 많거나 봤을 때 예쁘면은 더 호감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이나 이런 베젤이 너무 넓거나 안 예뻐 보이면 다른 성능이 좀 좋더라도 뭐 안 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보급형이라고 해도 뭐 요즘 나오는 봤을 때 요즘 예쁘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넓고 뭐 노치 이런 거 좀 없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성비라는 말이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좀 더 무게 중심을 둘 거냐 아니면 성능을 좀 더 무게 중심을 둘 거냐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만 원이죠. 50만 원. 네. 그래서 드셨네. 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써본 거예요. 성능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모바일 AP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AP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램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스냅드래곤 660, 670 그 정도 되는 프로세서랑 그다음 램은 한 4기가 정도는 되어야지 좀 더 쾌적하게 뭔가 할 수도 있고 게임도 좀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BPD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고성능 게임 중 제가 항상 기준을 잡는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기준으로 많이 리뷰를 찍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돌렸을 때 그래도 이제 최고 성능이라고 그러죠. 성능 자체 화질 HDR 화질이랑 뭐 울트라 정도의 성능은 돌아가는 프로세서는 탑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프로세서를 받쳐주는 메모리가 최소한 4기가는 돼야 프로세서를 어쨌든 밸런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성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꿀단지 PD하고 BPD님 그리고 테크몽님 3명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좀 가성비가 좋다라는 제품을 살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명에서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정리된 게 나오고 있고요. 이 표를 한 번에 보시면 네. 이쁘게 만들어야 돼. 보시면 우리가 얘기한 기준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움직이네. 큰일 났네. 구매할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흑우 탈출 프로젝트 2회 촬영을 이제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소비? 네, 현명한 소비가 맞죠.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3화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룰지는 다시 한번 커뮤니티를 투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아이템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흑우탈출 프로젝트 제2회 스마트폰 편이었습니다. 안녕. 타이밍 또 안 맞았어.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